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세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오늘 저희 1부 혹시 듣고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일단 1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대박 사건이에요. 저희 내가 빌린 책 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게스트를 모시는데 심지어 무려 장강명, 소향 이 한국 출판계 브루노 마스 이 최고 아이돌들 두 분을 지금 모셨고요. 소향 작가님은 로제 담당입니다. 그렇죠. 야 좋다. 이따가 아파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늘 집에서 전화 통화로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데 오늘 제가 지금 온 곳은 합정동에 있는 되게 재미난 공간이에요. 여기 약간 이렇게 저는 처음에 바깥에서 보고 카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책들도 있고 그리고 벽에는 포스터들 있고 아티스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소품들 있고 느낌이 꼭 뭐 이렇게 디자이너 분이 작업하실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어떤 네. 공간인가요? 여기 디자이너 분의 작업실. 네. 근데 카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분 그냥 아예 본인 카페 겸 작업실 비슷처럼 이렇게 카페처럼 작업실을 놓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옆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작가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출판계 브루노마스 장강명입니다. 출판계 로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걸 제 입으로 출판계 로제 출판계 로제 소향입니다. 네. 자, 최신곡 한 곡 불러주세요.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콘솔만 지키고 계시는 박동원 부장님이 질문. 네, 저기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저희가 원래 스튜디오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집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식구들 깨기 전에 하는 그런 네. 방송 사고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로 출장을 왔고요. 가방에다가 장비 다 싸서 왔고,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우리 장강명 작가님 그 월급 사실주의 소설가, 네. 단행본 저술업자, 문단 차력사 이렇게 이 책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조금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부터요 월급사실주의라는 이제 동인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인 수가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좀 어떤 좀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좀 이렇게 당대 사람들 이야기 좀 리얼하게 사실주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당대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같은 거 이제 과거에 한국 문학이 이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룰 시절이 있었죠. 뭐 민중문학, 노동문학 하면서 근데 그게 약간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명맥이 끊겼는데 그거를 그 작업을 해보자.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한국 그쵸. 사회가 문제가 많고 네. 이걸 한국 문학에서 좀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좀 잘 조명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3년 전에 그런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소설가 10분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치를 내걸고 소설집을 냅시다 해서 월급사실주의 첫 번째 소설집을 냈고요. 작년에 또 이제 두 번째로 한 9분 모셔가지고 또 두 번째 소설집을 냈고 지금 이 녹음하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소설집이 예약 판매에 들어갔어요. 세 번째 소설집 제목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네. 자주 듣는 말이죠. 네. 작년에 냈던 소설집 제목은 네.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번 소설집도 되게 재미있고 네.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김민식 PD님이 좋아하실 작가님들 네. 되게 많이 있는데 김동식 작가님도 아우, 들어가고 네. 유소연 작가님도 들어가고 뭐 황모가 황시훈 어우, 핫한 분들이다. 네, 핫한 분들 모셨습니다. 나중에 좀 저렇게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쓰는 작품도 뭐 저희들 다 이제 어떤 작가적 야심이란 게 있죠. 뭐 어떤 되게 뛰어난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장담을 못하게 했고 근데 열심히 2020년대 뭐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에 어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는지 이때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기록
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 사기를 가지고 단편을 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전세 사기를 이제 피해자를 5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단편을 3편을 쓸 건데 전세 사기 사가 사실은 뭐 지금 약간 이제 소강 이제 정책도 꽤 나왔고 네. 이제 급한 불은 끈 상태예요. 네. 근데 2030년 40년에 그때 독자들이 2020년대 젊은이들 중에 전세 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그때 갑자기 우르르 있었지 그렇지. 하면 맞아요. 잘 이해를 못 할 건데 그리고 이거를 기사로 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궁지에 몰리는지. 근데 소설로 읽으면 알 수 있을 거고 당대에도 전세 사기가 어떤 건지 잘 저희가 심각하긴 한가 본데 약간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좀 그런 거를 저는 원래 소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동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월급사실주의 소설가라고 이제 저를 이제 꾸미고 있죠. 네. 저는 장강면 작가님 소설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 합격 계급 그거를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왜 기자는 매일매일 신문에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걸 하는데 작정하고 한 번씩은 왜 이렇게 특집 기사나 기획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큰 안목에서 좀 멀리 이렇게 쭉 이렇게 내다보고 뭔가 쓰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선 합격 계급을 제가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아 이분 진짜 기자로서 그 훈련 받은 그걸 유감없이 발휘하셨구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선 합격 계급이 작가님 개인의 어떤 경험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조망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월급 사실주의 사실 그 활동을 제가 요즘 가까이에서 보는 건 저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네, 그 맞습니다. 금요판에 네. 나오잖아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아 네. 이분들의 일의 세계는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막 나서서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작가 하면 왜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자기 소설만 쓰는데 장경민 작가님은 한국 소설이 좋아서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작가들과의 이런 뭔가를 공동 작업을 해나가고 뭔가 모아서 뭔가를 해나가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은근히 그 작가들 동인이 꽤 있습니다. 꽤 네. 있고 네. 뭐 다른 작가님들도 뭐 지금 여러 가지 동인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작가들 모아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뭐 아주 막 특별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저의 방향이나 이제 컨셉 같은 게 네. 이제 뭐 사회파 뭐 이런 게 있고 음. 그리고 뭐 다행히 참여해주신 작가분들이 되게 다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라 가지고 좀 덕분에 제가 오히려 월급사실주의가 이제 호명이 돼가지고 네. 제가 약간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작품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 보면 투란도트의 집이라는 네. 작품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불륜 가지고 쓰자 한 다음에 사실은 그때 수영 작가님 저희가 그날 불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저희 어머니 친구 네, 사연. 네, 네, 네. 다는 기억나진 않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되게 고우신 네, 분이었고 네, 네. 평생 전업주부 하셨고 기억나는 데까지만 얘기해도 네, 되죠? 네, 그럼요. 그날 좀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됐지? 약간 결말이 이상하게 맞아요. 네. 됐었던 것 같은데. 결말이 되게 안 좋게 끝난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해서 결국 이혼을 해서 그 사랑과 이제 가정을 맞아요, 꾸렸는데 맞아요. 그랬. 예, 거기까지 갔으면 네. 뭐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 자체가 좀 문학적이라 가지고 네. 그날 이제 막둥이 내에서 네. 이걸로 쓸게요 하면서 맞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런 저희 어머니 연배에 그때 80년대에 불륜을 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 빈소에 가서 어떤 커플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빈소에 찾아갈 남녀 커플 이야기를 이제
전 히스토리를 한참 쓰는데 네. 이 남녀 커플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네. 그냥 그분 얘기는 나중에 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투란도트의 집이 됐고요. 사실 뭐 스토리는 단순한데 직장 상사랑 사랑에 빠지는 이제 젊은 남자 네. 이야기인데 네. 직장 상사가 그냥 뭐 이혼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계속 그 혼자 살고는 있지만 혼인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본인도 모르게 상간남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네. 어. 상간남이 되어 버렸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소양 작가님 그 포틀랜드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좀 이게 뭐 불륜 엔솔로지라고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되게 진지해요. 다 진짜 사랑 그럼요. 얘기예요. 네. 네. 되게 진짜 사랑 얘기고 아마 마름모 대표님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 이 남자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랑 지금 관계를 이어가는데 자기가 그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그렇지. 되어버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작가님 이렇게 작품 읽으면서 네. 21세기의 이 사랑에 있어서 주도권은 여성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후배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거 이제 해줄 때 애들이 이제 뭐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남자가 뭐 어디 가서 들이대고 뭐 이렇게 뭐 쟤는 내가 찍었어 뭐 이거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이제는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그 담장에 핀 꽃이야. 예쁘게 단장하고 관리하고 낙점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 먼저 대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남자는 잘 가꿔야 되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 책을 읽어서 더 매력적인 중년이 되어야 기승전 독서. 여기서 살짝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는 그런 개그 코드인데요. 요거는 그냥 책을 읽어 더욱 강북에 정하은이 있다면 강남엔 김민식이 있다. 네. 와룡 뭐 이렇게 봉추 뭐 이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대 먼저 들이대서는 안 된다. 가만히 낙점을 기다리다가 여성이 나에게 관심을 표하면 그제서야 이제 저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들이대는 거다. 절대 먼저 들이대지 마라. 막 그런데 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자꾸 저요? 난갑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륜보다 더 치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뭔가요? 그게 뭐냐면 네. 잃어버린 꿈을 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과 유펜스 있잖아요. 네, 왜 네. 서머신 보면 그 달과 유펜스를 보면 이 남자가 은행원으로 잘 살던 중년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팽개치고 직장을 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네. 부인이 얘 바람났다. 얘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더니 바람난 게 아니라 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일부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포틀랜드 오피스텔에서 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뭔가 할 자신 있어?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게 꿈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은근히 또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내가 뭔가 모든 걸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달리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강명이죠. 아니 이게 비교이 건가요? 되게 치밀하다. 제가 그 장강명 작가님 최근에 이제 하신 여러 활동 중에 저는 네. 세바시 강연 그 삶의 불확실성 네, 네. 그 안에서 찾는 차분한 희망이라는 이 강연을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연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 세바시의 김민식 작가님 강연이 정말 재밌어요. 아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1년, 정확히는 네. 36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홧김에 기자 생활 정리하고 백수가 돼서 글만 썼는데요. 준비했던 공모전은 사라지고 원래 책을 내던 출판사에서는 내려고 했던 출판사 안에서는 거절당하고 이제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셨는데 네. 제가 보면서 사실 이거 달과 유펜스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네. 그냥 기자로서 잘 하고 있다가 진짜 그 때려치는 과정이 진짜 약간 막장 드라마의 1회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채업자 들이닥치고 막 이런 것처럼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장이
기사 다시 수정하지 그랬더니 그냥 핸드폰 끄고 안 해. 그러고 그냥 끄고 그리고 방에 가서 이제 소설을 쓰는. 그리고 이제 잠수를 타버리고 그냥 회사를 때려치고 그리고 소설을 쓰는데 두 편을 쓰는데 두 편 다 안 풀리고 막. 네. 제가 보면서 이게 장강민 작가님 사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나이 40, 50에 갑자기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던 어떤 그 무언가 그게 그림이 되었건 글이 되었건 아니면 꿈꾸던 어떤 일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도전하고는 싶은데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작가님도 정진영 작가님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정진영 작가님이 이제 저랑 친분이 있은 다음에 네. 그 정진영 작가님도 기자 출신인데 네. 어느 날 그만두고 소설을 쓰게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 나가시죠. 근데 저랑 친해진 다음에 네. 어느 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사연 듣고 자기도 그만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저기 정지영 작가님 안 풀리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잘 풀리셔가지고. 아니 근데 재밌는 거 슬픈 건 잘된 분들은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안 된 분들은 그냥 그때 내가 장강명의 세바지 강연을 받다가 내 인생이 혹시 안티는 꼬였어. 돌변하나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그냥 수양 작가님 교육 공무원 자리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연금도 그런가요? 나오고 이렇게 달과 6펜스 중에 늘 6펜스를 쫓으세요. 달 쫓으면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달과 6펜스를 둘 다 잘 이렇게 둘 다 잘 하시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달은 금은만 쫓아주세요. 역시 이거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으셨겠죠? 그렇죠. 네. 온라인 독서 네, 플랫폼. 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한 게 뭐 후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좋은 학교를 다녔다. 굉장히 그렇죠. 지금의 제가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됐고 저는 어제도 그 직장 동료를 만나가지고 감기로 골골대면서 뭐 술집에서 있었는데 수양 작가님 글이 아마 어떤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SF를 써도 현실적인데 그것도 아마 직장 생활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생활이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요? 사람이라면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조직 생활. 조직 생활. 네, 조직 생활, 그쵸. 직장 생활. 그러니까 꼭 조직 직장 아니어도 본인이 직업을 가지는 그렇죠. 거 말하는 거고, 그냥 잠깐 하는 거 말고 뭐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기간들이 유의미하다고 봐요. 네. 예, 교사도 3년 지나면 위기 온다고 한 번 온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때 되게 위기가 왔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데 저도 옛날에 사실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약간의 미련, 그런 거와 여러 가지로 하다가 지금은 그때 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제 20대 때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숙했고, 예, 지나고 보면 미숙했고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이들을 진짜 위했나? 뭐 제가 만난 학생들을 진짜 위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집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저 항상 어린아이들 옆에 있었던 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어린이를 이해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을 일정 기간 이상 하게 되면 사람이 수련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 되게 많고 좀 힘들고 그럴 때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정말 곧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은 동료들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이상한 동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이제 늦게 글을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경험이 다 글에 그러니까 직접 그 사건을 쓰는 거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그렇죠. 직업을 통해서 그렇죠. 얻어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기자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만나고 다양한 그런 거 하면서 더 깊어지셨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작품이 빛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수양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불륜 앤솔로지를 이제 홍보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직장이랑 연애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오. 특히 불륜도 비슷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소영 작가님이 이제 사람이라면 직장을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네. 조직 생활을 해봐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맞아요. 내가 참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렇지. 나 그렇지. 보잘것없다. 그리고 내가 막 뭐를 주장한다고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남이 딱 그어준다. 그런 경험이 맞아요. 되게 이거를 여러 번 당해서 꺾여봐야 네. 네. 사람이 많이 꺾인 사람이랑 그런 거 안 꺾이고 진짜 그냥 혼자 막 고독하게 예술만 이제 20대부터 했다는 사람이랑 만나보면은 그 수련한 정도가 맞아요. 어떤 인간 됨됨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되게 뭐 좋게 말해가지고 막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 나이 들었는데 네. 좋게 말해서 동심이 있네 막 싶은 사람. 네. 근데 조직 생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은 없어요. 다 내가 밖에 나가면 나도 그냥 그렇죠. 원오브 댐일 뿐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도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해보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절대 안 될 때가 있고 저는 그게 사람이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오. 10대 20대 때 연애 안 해보다가 연애를 하면 진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내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고 그 순간에 그거를 삼키고 넘어갈 때 성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연애 중에서도 불륜은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을 남이 딱 그어줬고 그거를 넘은 거에 대한 대가를 넘거나 안 넘거나 치른다고 예, 생각. 안 넘으면 안 넘는 대로 가슴이 아프고 그 대가를 치르고 넘으면 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뭘 놔야 됩니다. 예, 자기가 어떤 그렇죠. 믿고 있던 인간관계라든가 신뢰관계라든가 뭐 하다못해 죄책감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겪은 사람 안 겪은 사람 연애를 해본 사람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 그 못 해본 사람이랑 뭔가 좀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가 되게 신기한 게 네. 잘 끝나는 관계는 없어요. 여기 잘 끝나는 관계는 없고 약간 저기 마치 그 너무 교훈적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저희가 그 쓴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입한 화자들은 다 당사자들인데 거의 다 대부분 당사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마냥 응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틀레트 오피스텔 결말이 그 결말을 두고 제가 소영 작가님한테 되게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아직 답은 못 들었거든요. 북돋구도 얘기하자고. 네, 나중에 하자고 네,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맞아요. 해석할 수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되게 고통스러운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건 저렇게 해석하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 사람을 불륜 당사자를 편을 들어도 그 고통을 부인할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불륜을 가지고 문학이 소재를 썼을 때 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네. 누구 잘못이냐, 누가 배상해 줘야 되냐, 뭐 상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또 공통적으로 저희 네 사람이 조직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 차무진 작가님이 아마 예, 개발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게임 회사에서 예, 예, 개발을 예. 오래 하셨고 정명석 작가님 작가님은 바리스타 하셨고, 바리스타도 하시고 백화점에서도 백화점 일하시고. 직원 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만나면 또 저희끼리 얘기가 재밌는 게 네. 다들 수련이 돼 있다는 걸 알아봐요. 서로. 네, 마름모 대표님도 수련이 되게 오래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마름모 대표님은 특히 출판사에서 수련을 아주 하드코어로 그 여러 출판사에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저는 장강민 작가님 예전에 세바시에서 제가 모시고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는 그 할 때 네. 제가 원고 작성하는 거 아주 쉬워요. 네. 제 블로그에 가서 장강명 치면 한 20몇 편의 글이 뜨고 그거 가지고 왜냐면 그동안 내가 장강민 작가님 제가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네. 마름모라고 제가 이제 네. 그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제가
고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에 리뷰를 제가 쓴 게 있어요. 아, 블로그에. 네. 그 편집자의 사생활.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왜 그 고우리 편집자님이 출판사 차리고 제일 처음 원고 청탁한 저자가 정하은 작가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하은 작가님이 마름모에서 낸 책 제목이 높은 자존감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박동 부장한테 이렇게 아니야 그냥 할게. 사랑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최대치는 사랑이 머물러 있던 시간을 복귀하고 의미를 곱씹어 정리하는 정도일 것이다. 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것 같았던 그 영험한 순간들에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상대에게는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렬하게 약동했던 우리 인생의 한 찰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내 전체 인생의 한 부분을 할애해 줌으로써 남은 인생의 스토리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쓰죠?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야, 이번엔 오디오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지적으로 네. 저는 통찰력 있게 들립니다. 이 대목을 이제 어제 원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장강면 작가님이 불륜 앤솔로지를 얘기를 하셨을 때 정하은 작가님이 얼마나 설렜을까. 왜냐하면 높은 자존감의 사랑법이라는 책을 쓰셨고 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어떤 통찰을 그 책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륜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나게 하셨을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제가 사실 이제 거기에 약간 발언권이 있는데요. 네. 정하은 작가님이 원래 단편을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안 맞아요. 쓰셨는데 안 쓰시는 분인데. 제가 월급 사실주의 첫 번째 책을 낼 때 정하은 작가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같이 네. 하자고. 이제 정하은 작가님도 좀 사회파 소설가고 그런 당대 문제 다루는 거 되게 이제 부동산 문제, 뭐 학벌 문제, 잠실동 이런 거. 사람들서부터 잠실동 해서 사람들. 교육 문제 뭐 네, 다양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랑 꼭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까시더라고요. 이렇게 전 단편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월급 사실주의 첫 번째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고 초료, 2고 초료죠. 네,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단편 쓰는 법을 배워서 참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월급 사실주의 동인에 참여를 하셨죠. 제가 단편의 세계로 이제 정하은 작가님을 이제 끌고 들어왔죠. 선을 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도 이제 앤솔로지 뭐 이런 요청을 받으면 단편 못 쓴다고 이제 네, 다 거절하신 거절을 하셨는데 저는 알잖아요. 쓰실 줄 알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금지된 사랑으로 쓰자고 할 때 정원 작가님이 거절을 못하시고 그렇군요. 김근태 기념 도서관 옆에 막둥이 내에서 조금 전에 공중부양한 마름모 대표님이 계시고 나머지 작가들이 이제 술에 이렇게 흔쾌히 있다가 그렇긴 한데 그날 바로 하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셨고 여기도 뭐 비하인드라면 비하인드인데 고민을 좀 하셨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작가님들하고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보다 하루 이틀 늦게 생각해보고. 그러셨구나. 예. 저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 정하은 작가님 작품이 실리지 않은 건 안타깝지만 저는 마지막에 이 네 작가님들이 정하은 작가님을 이 추억하는 글을 올려준 것들이 그거 전 너무 참 좋았었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집 통해서 또 만난 분이 정명섭 작가님이에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재밌죠. 거예요. 그 침대와 거짓말이라는 이제 이 작품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소설집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 두 명의 남자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한 명은 707 대테러 부대 출신 강민규고 또 한 명은 평양 호위사령부 오재민 소좌. 그러니까 이 북한과 남한에서 각자 이렇게 군 출신 뭔가 이렇게 정보요원 이런 거 하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그 탐정 사무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둘의 주고받고 입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707이에요? 왜? 아니 그 707이 우리가 아는 707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설 쓰여진 시점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마감을 그 707 숫자가 좀 널리 알려지기 전에 마감을 했었어요. 아니 그 흐름상 그래.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너무 12월 1일 마감했어요. 근데 진짜 정확하다. 장관님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네. 다 기억해서 진짜로. 지금 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하은 작가님 계속 이제 얘기 나오고 네. 뭐 왜 정하은 작가님인 작품이 여기 안 실렸나 이렇게 조금 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정하은 작가님이랑 저희가 작년 4월에 그렇게 책을 내기로 하고 이제 뭐 누가 먼저 마감했냐 뭐 이렇게 뭐 농담하고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되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 12월에 참 힘들었고,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다 같이 그 빈소에서 또 네. 모였었고, 그리고 이 책을 좀 잘 내보자. 네. 뭐 다른 작가님이 한 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네, 그날 했던 대로 하자. 그래서 뒤에 이제 작가의 말은 그냥 각자 작가의 말은 작가의 말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다들 정하은 작가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소양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서 성덕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네. 맞죠. 무척 설렜습니다. 엔솔로지가 아니라면 쓸 생각 못했을 주제였고 네.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성덕이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헤어질 때 아은 작가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네. 라고 이렇게 쓰셨고요. 저는 그 작가의 말 중에서 또 좋았던 거는 그 정명석 작가님의 말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뭐냐면 저는 글을 사랑하고 다른 작가를 좋아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그 세상에 그 어느 업계도 출판계만큼 인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해서 착한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침대와 거짓말 4번째 소설에서 되게 재밌게 그냥 읽은 대사는 이거예요. 그 이제 탐정 사무소 이 두 탐정이 북한과 남한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같이 약간 콤비가 돼서 개그 콤비처럼 막 재미난 입담을 하면서 네. 불륜 이걸 쫓는데 그 불륜남의 그 이 직업이 작가인 거예요. 그랬더니 작중 인물의 대사가 있어. 그나저나 작가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글을 쓰는 사람이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지. 야, 작가가 무슨 선생이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이분이 화가의 삶을 좀 보셔야 되는데 피카소, 고갱, 달리, 에곤 실레, 모딜리아니 다 이분들은 다 이제 왜 그 모델들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작품을 그러니까 막 뮤즈를 만나야 창작력이 불타오르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의 연애가 모두의 관심사였죠. 네. 그분들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MBC PD로 일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글을 써서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올렸어요. 네. 이제 그 글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책을 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막 새벽 5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타타타타타 키보드 두드리고 있으면은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영어 학습서 한 권 쓰고 있어. 네, 아내가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영어 교육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어 학원 선생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영어 학습서를 쓴다고 그 책이 팔리겠니? 저한테는 이게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제 반드시 팔리는 책을 내가 쓰고야 말겠어. 그게 이제 영어책 한 권 되어봤고,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뮤즈란 반드시 뭐 나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그게 아니라 실은 제일 좋은 뮤즈들은 누군 줄 알아요? 회사에서 만나는 진상 상사들이에요. 언젠가 기필코 내가 여기를 뜬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요. 네. 직장 상사보다 약간 좀 뜻밖의 뮤즈로서 제가 제 뮤즈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원래는 무슨 액자 소설을 쓰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원래 쓰려는 사연이 있고 그 사연에 이제 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직장 상사와 젊은 남자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들 얘기를 쓸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막 얘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풀릴 거야 생각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썼어요. 네. 근데 그 제 성격이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조금 약간 들떠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은근 순정남이에요. 네, 은근 순정남이라 가지고 젊은 남자 캐릭터의 그 순정 그게 있었고 그게 좀 참고로 같고. 여러분들이 장강면 작가님의 이 순정남으로서의 면모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7년 만에 왜냐면 그 책을 보시면은 진짜 순정남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90년대 중간 94학번인데 약간 그래가지고 뭐 1999년이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왔고 네. 약간 이후로 좀 세상을 대하는 게 다른 제 또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미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세기말 네, 자주 해요. 작품관에서 많이 나왔어요. 초기 작품에서 네, 약간 뭐 그 세기말적인 표백 같은 경우는 데서도, 대표적인 어떤 그 네. 이야기고 세상이 이미 끝났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할 게 없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저도 약간 30대에 좀 많이 받았고 네. 이랬는데 그 이제 불륜 관계에 빠지는 여자 상사의 심리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세상이 다 끝난 사람이다. 그쵸, 맞아요. 세상이 끝나고 이제 그러네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성격 중에 제가 이렇게 파악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캐릭터한테 가니까 얘네들이 좀 나름의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포틀랜드 오피스텔을 읽으면서도 이게 캐릭터가 그 수가 정말로 얘기하는 캐릭터는 두 사람인데 둘 다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소양 작가님도 포틀랜드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작가님의 성격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거기도 엄청 순정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판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이상형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아, 그것 이상형. 여자 쪽에 남자 쪽에 남자죠.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은 남자가 읽기에는 그 여자가 정말로 굉장히 그 외롭- 판타지 아, 남자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의 끝판왕인데. 아니 근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 이제 제가 이런 남성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랑을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맞아요. 때. 맞아요. 근데 이 앞만 보고 그 이과남 있잖아요. 있어요. 이상형이 그랬던 게 저 안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일생일대 사랑을 하필 그때 만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양 작가님의 뮤즈는 본인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 이상형? 뮤즈라고 아까 이제 꼭 사람 아니어도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 글 쓰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초고는 이제 되게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근데 초고 이것도 한 초고는 네. 3, 4일 걸렸나? 와. 4일 정도 걸렸나? 그런데 어. 그 전에 제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느낌이 안 오면 못 쓰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감을 넘긴 건데 이거다 하는 게 안 왔던 이제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목을 그냥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이 왜 생각이 났겠냐 하면 제 안에 뭔가가 이 스토리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 안에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딱 제가 그거를 캐치할 때까지는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 뮤즈라고 하면은 가끔 제가 흔하게 일어나는 거면 좋은데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소설을 읽거나 그럴 때 그 영화면은 감독, 소설이면 그 작가, 그리고 뭐 그림이면 그 화가랑 갑자기 이렇게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 같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니까 그 사람하고 통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시대가 네. 아닌데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독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고 그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장면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림처럼 네. 딱 그 장면을 누가 동영상으로 나에게 보여주듯이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있을 때 이야기가 갑자기 풀려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있고 그게 저에게 뮤즈라면 뮤즈고 그게 와야 저는 작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차무진 작가님 뮤즈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건 진짜 이 빈너머라는 진짜. 이 작품을 그러니까요. 붙여야 되는데 약간 좀 너무 뭔가 아까워. 예. 그 저 뮤즈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현실에 없는 뭐 이상한 걸 것 같은 네. 험한 것일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작품 가운데 초반에 낚이기는 저는 차무진 작가님 그쵸? 되게 낚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욕이 사라진 것 같은 그 60 그렇죠. 이후에 그 네. 노인 남자 노인이 네. 갑자기 하면서 잠깐만 이게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잠깐만.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저는 저글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흔히들 공 3개 가지고 하는 저글링은요, 사람들이 잠깐 보다가 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그랬죠. 이제 드라마 PD로 일했으니까, 야, 왜 드라마에는 항상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그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무슨 시한부 인생 뭐 기억 상실증 뭐 이런 말도 안 되게 나오느냐. 내가 얘기를 해요. 네가 저글링을 하는데 공 3개, 오렌지 3개 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잠깐 보다 간다. 근데 갑자기 공을 돌리다가 갑자기 횃불을 하나 휙 던져가지고 그걸 받고, 그리고 또 좀 이따 갑자기 웬 칼을 하나 휙 던지는데 그 칼을 막 한 몇 개를 돌리면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좋은 드라마는 앞부분에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딱 하고는 어떻게든 뒤에 가면서 수습을 하는 게 그게 이야기 아닌가요? 거의 빈 너머로는 뭐 횃불도 던지고 칼도 던지고 맞아, 그러다가 맞아. 본인이 막 막 나와요. 공중제비하고 이거 막 어떻게 수습이 되지?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래서 게다가 야해. 맞아. 제일 야한 거. 그 야함은 또 네. 근데 야한데 또 쎄해. 맞아요. 쎄한 야함이 있어. 좀 살짝 그 이 야함에 그게 좀 그렇게 고급스러운 야함은 아니, 이렇게 너무 끈적끈적하게 야한 것 같은. 이 대목에서 내가 흥분하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죄책감을 주는 야함인가요? 그러니까 야함 묘사인데 이걸 읽으면 그쵸. 내가 네. 흥분하면 내가 되게 그쵸. 이상해. 네. 그래서 내가 근데 전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읽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이다. 이건 정말로 너무 재미난 조합이에요. 저는 정말 장강명 차무진 작가님은 알았지. 네. 아폴론 저축은행을 네, 통해서 네. 알았는데 장강명과 차무진의 이름을 보고 들어갔다가 소양 작가님을 만나고 네. 그리고 정명섭이라고 하는 또 이 개그 이 분을 또 만나고 아 이제 자주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엔솔로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마 요즘 사람들이 저는 쇼츠를 보는 이유일 것 같은데 네. 극장에 가서 영화 보러 딱 2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한 30분 만에 망했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 취향 아닌데. 있죠, 있죠. 근데 1시간 반 동안 나는 못 나가. 내가 책을 한 권을 샀어. 중간쯤 아니네 싶을 수가 있는데 엔솔로지는 이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그렇죠. 너 이거 혹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거 한번 봐봐. 요거 더 센 걸 원하니? 요거 되게 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전 정말로 최근에 읽은 소설집 중에 제일 재미난 어떤 감사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았고 그리고 기획이 일단 너무 좋아.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게 네, 네.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도 저 교정보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완고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작가님들 엔솔로지만 안 봐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존심이 약간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타가 많이 아직 안 끝났다거나 비문을 아직 못 고쳤는데 그거를 다른 작가가 먼저 본다? 그러면은 좀 그게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다 나오면 볼게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또 고리 대표님이 장가면 작가님 원고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다고 개인톡도 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읽었어요. 사실 그러고서 나중에 어차피 종이책 나오면 또 보면 되니까. 제가 계엄 전날 보냈어요. 근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제가 참여했지만 제가 참여한 거 그걸 떠나서 독자로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두 작가님들 모시고 이렇게 제가 책 즐겁게 얘기를 너무 수다를 했었고요. 떨다가 막 시간이 훅 갔네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인사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책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책도 재밌었지만 책 얘기도 재밌고 또 김민식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이끌어주셔가지고 감기만 아니면 완벽했는데. 네. 다음에 하여튼,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작가님. 네, 다음에는 작가님은 계속 멀쩡한 쓰시잖아요. 컨디션으로 오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는 게 저 처음이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기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자로서도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다는 게 네. 진짜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책 이야기는 항상 즐겁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들 만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책 읽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내가 빌린 책을 통해서 만난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이야기. 나름 저희로서는 이제 이 큰
기획 특집이었고요. 마치 저기 창사 기념식 같은 이런 큰 이거를 저희로서는 이제 해냈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